창사 이래 첫 파업의 갈림길에 섰던 HMM 노사가 임금 및 단체 협약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했습니다. 우려했던 최악의 물류대란은 피하게 됐지만 아직 풀어야 할 과제가 남아있다는 평가도 나오는데요. 협상의 타결 과정부터 그 여파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이 내용도 보겠습니다. 공정위가 코로나19 상황 속 카카오나 네이버 등 급성장한 IT 기업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편법 승계부터 총수 일가의 지배력 확대를 위해 일감 몰아주기 등 계열사를 이용한 사익 편취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경제일기에서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김대호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반갑습니다. 네, HMM 노사가 첫 파업 갈림길에 내몰렸다가 이 회사와 노조 사이에서 임금과 단체 협약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최악의 물류 대란 사태는 좀 막게 된 걸로 보이는데 이번에 양측 모두가 한 발씩 물러났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네, HMM이라는 회사,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대형 컨테이너선을 보유하고 있는 해운 회사입니다. 요즘 수출이 최근 들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 유일한 대형 컨테이너 해운 회사인 HMM이 노사 간의 갈등으로 해서 파업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래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했습니다. 네. 특히 수출업체라든지 수입업체, 무역 관련 업체들은 발을 동동 고르기도 했어요. 최근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노사 양측의 HMM, 과거 이름이 현대상성이라는 회사죠. 이 HMM의 이견 차이가 굉장히 심했습니다만은 방금 극적으로 서로가 좀 대승적인 양보를 하면서 타결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 우려했던 이 파업은 막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 HMM이란 이 현대상선은 1976년에 창설을 했는데요. 그 이후로 한 번도 전체적으로 파업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파업을 할 강력한 의지를 밝혔고 실제로 파업 일보 직전까지 갔습니다마는 최악의 이런 대란을 막았다는 면에서 우리 경제계가 전체적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오늘 보건의료노조와 정부의 협상 타결 소식도 들리고 이 HMM 협상 타결까지 협상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라는 소식을 많이 전해드리게 되는데 다행스럽고, 말씀하신 것처럼 수출 기업들은 해상 대란이 불가피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협상 타결 소식 굉장히 다행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픽에 HMM, 현대상선 이 노사의 합의안이 나옵니다. 임금 7.9%를 서로가 합의를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상여금, 경력금이라고도 하고 그걸 겸해서 상여금 650% 이런데 일반적인 우리나라의 지금 임금 상승 수준보다는 비교적 높은 편이죠. 그러나 노조가 처음에 요구했던 이 임금 상승 요구율은 무려 기본급 25%, 또 상여금 1200%였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상당히 못 미치는 것이죠. 왜 이렇게 현대상선은 높은 임금 상승률을 요구했냐면요. 최근 수년간 임금을 계속 동결해 왔어요. 그러니까 육상에서 근무하는 육상노조는 8년간, 또 해상선원들은 6년간 임금이 단 한 푼도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동안 너무 안 올렸는데 최근에 경기가 좀 풀려서 상선회사, 해운회사 수지가 좀 개선되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그동안의 고통을 감내하면서 회사를 지켜왔던 우리 근로자들 급여 좀 올려달라. 이것이 노조의 주장이었고요. 자, 이 HMM은 2016년도에 경영부진으로 사실상 파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지금 주인이 따로 없고 국민이 주인인 셈이에요. 정부가 출자하고 있는 산업은행이 지금 그 대리 경영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산업은행 측 주장에 따르면 HMM은 2016년부터 그때부터 계속 적자를 내서 지금 누적 적자가 심각하고 회사가 아직도 여러 가지 손볼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서 조금 경기가 좋았다고 해서 갑자기 급여를 올리면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사느냐. 물 들어올 때 노를 젓자. 그러니까
지금 경기가 좋을 때 바짝 생산성부터 올리자. 이게 이제 그 산업은행의 주장이었거든요. 이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는데 결국은 현 상태에서 파업을 하면 국민적 지지를 얻기가 너무 어렵고 또 해운회사가 지금 한진해운이라는 큰 회사, 사실 한때 현대상선 HMM보다 훨씬 더 컸는데 그 회사가 파산돼서 공중분해되고 없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한국 유일의 컨테이너선이 파업을 하면 지금 우리나라 경제를 엄청나게 망칠 수 있다. 이제 그런 대목에서 노조나 사용자 측에서 대승적으로 크게 양보를 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극적으로 타결은 했지만 이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노조 인터뷰를 보면 뭐 임금 인상이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지만 대승적으로 받아들였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렇다면 선원 근무 환경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논의가 이루어지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번에 노사 임금 타결은 근본적 해결이라기보다는 봉합, 일단 봉합하고 넘어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구조적으로 노조와 또 경영진 측의 시각이 첨예하게 다르고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해운 회사가 과연 정상화됐느냐에 대한 아직은 확신이 지금 없습니다. 그동안에 적자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정상화되려면 앞으로 몇 년간은 엄청난 흑자를 내야 이제 원상으로 돌아갈 수가 있거든요. 거기다가 최근에 지금 해운회사가 장사가 잘 되는 게 매우 일시적인 요인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해운회사들이 배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있는 배에 지금 모두 다 너도 나도 사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단가가 크게 올라간 것이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또 많은 회사들이 배를 잇따라 지금 발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호경기가 언제까지 갈지에 대한 아무도 보장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예. 그런 면에서 이제 사측은 산업은행 측에서는 좀 천천히 가자. 그다음에 그 근로자들도 같이 고통을 분담하자 이렇게 하고 있지만 노조 입장에서는 당장에 다른 회사로 옮기게 되면 예를 들어서 덴마크 머스크라든지 다른 외국 회사로 옮기게 되면 지금 임금이 현재 HMM보다도 훨씬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밖에서 외국서 다른 회사 소속의 선원을 만나게 되면 왜 우리 회사는 이런가에 대한 좀 자괴감, 어떤 사기 저하 이런 게 생기게 되죠. 예. 그래서 이번 기회에 장단기 계획을 좀 그 회사가 잘 될 때 어떻게 보상을 하고 또 못 될 때는 어떻게 고통 분담을 한다 이런 좀 마스터 플랜을 세워서 보다 효과적으로 좀 슬기롭게 안정적인 직장을 꾸려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번 협상 타결에 사실 산업은행이 관여한 바는 뭐 명시적으로는 별로 없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산업은행은 주주거든요. 주주이자 또 채권은행이니까 겉으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현재 지금 그 HMM의 대표가 배재훈이라는 분인데요. 배재훈 대표와 노조가 협상을 한 거지만 실제적으로는 이제 최대 주주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산업은행이 배재훈 사장을 내세워서 뒤에서 조정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산업은행도 노조 주장에 따르면 사실상 힘이 하나도 없다. 왜냐하면 산업은행이 스스로 이 주식을 창출한 게 아니라 정부의 구제금융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번 HMM은 정부와 싸웠다. 정부가 뒤에서 어떤 그 가이드라인도 주고 했다. 그런 면에서 이제 국가적인 어떤 프로젝트였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특히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HMM뿐만이 아니라 문제가 돼 있는 많은 회사들이 도산하는 회사들을 지금 산업은행에서 대신 관리하고 있는데 네. 조금 경기가 좋아졌다고 HMM 급여를 25%씩 올려주면 다른 회사들하고 형평의 논리 또 다른 회사의 연쇄 노사 분규가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좀 대승적으로 자제해달라 이런 대목을 많이 촉구했던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뭐 마스터 플랜을 좀 세워서 이 기회에 좀 회사가 좀 더 발전한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내용도 좀 보겠습니다. 공정위가 IT 기업들에 대한 칼을 빼든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예, 지금 IT 기업은 혁신의 아이콘으로 그동안에 우리 경제에 어떤 새로운 지평을 열어줄 것으로 굉장히 기대를 많이 모았죠. 예. 실제로 각 분야에서 없던 기술을 새로 만들고
사회적 총 생산성을 확대시키면서 그야말로 시대의 선구자 이렇게 칭찬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라는 정부기관에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IT 기업이 이제 슬금슬금 기업이 커지면서 과거 전통 기업들, 과거 제조업이라든지 우리 근대화 시즌 이전에 있었던 이른바 재벌기업이 하고 있는 문어발이라든지 또는 자녀들에게 편법을 선계한다든지 또는 회사 돈 빼먹기 같은 그것을 이제 사익 편취라고 그러는데요.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는 듯한 정황이 도처에서 발견된다. 그래서 이제 공정위는 IT 기업을 더 이상 혁신의 기업이라고 해서 그동안에 완전히 방치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개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어떤 선언을 공정위가 하고 나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또 급성장했던 이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IT 기업들도 말씀해 주신 대로 사익 편취 규제를 피해서 이렇게 뭔가 다소 포착이 됐는데 여기서 일감 몰아주기라는 그런 내용이 좀 생소하거든요. 그래요. 사익 편취. 네. 우리말로 그냥 번역을 하면 사적인 이익을 편법으로 취했다. 이런 얘기고 일감 몰아주기는 자기가 아는 곳에 특정한 곳에 경제성도 안 따지고 무조건 몰아줬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 용어가 공정거래법상 용어다 보니까 너무 어렵습니다. 한마디로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나라에 그동안에 일부 재벌들이 회사 돈 빼먹기를 많이 해서 그동안에 횡령, 배임, 처벌도 많이 받았습니다. 회사 돈을 가장 쉽게 빼먹는 방법 좀 가르쳐 드려도 될까요? 예. 저는 뭐 알려주셔도 뭐 쓸 내용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회사를 큰 회사를 하나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 이런 노하우가 필요하지 돈이 없는 사람은 아예 이런 게 그렇죠. 필요 자체가 없죠. 예. 자, 그래서 라면 회사를 하나 갖고 있다고 해서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런 라면 잘 됩니다. 라면 회사에서 1년에 몇 조씩 법니다. 그런데 그 라면 회사, 큰 회사들은 대부분 주식시장에 주식이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오나 지분이 몇 % 안 돼요. 회사가 아무리 돈을 벌어도 자기 지분 이상으로는 자기 이득이 안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럴 때 이 장사 잘 되는 라면 회사 돈 빼먹는 이것을 사익 편취라고 그러는데요. 그 방법은 일감을 몰아주는 겁니다. 라면 껍데기, 포장지 만드는 조그마한 회사를 하나 세워요. 네. 그리고 거기는 자기 지분을 100%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라면을 포장할 때는 자기 회사 라면 봉지만 사용할 수 있도록 계약을 맺고 그리고 라면 봉지가 원가가 10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100원씩 받습니다. 그러면 잘 되는 라면 회사의 수익이 라면 봉지 회사로 살살살살 빠져나옵니다. 이것을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재벌 기업들의 사익 편취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러한 행동을 지금 IT 기업들이 하는 게 아니냐. 뭐 하고 있다는 아니지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상당히 의심이 된다. 아예 사익 편취를 빼돌리기 위해서 은폐하는 기업이 많다. 지금 이런 지적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대비 이게 56개사가 늘어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56개사에는 말씀하신 그 IT 집단들이 많이 포함이 돼 있고 저 그래프에 대해서 화면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자, 지금 그 56개사라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상 그 회사의 계열 기업의 모든 덩치를 다 합했을 때 자산 규모가 5조 원 이상이 되면 이를 대규모 기업 집단이라고 분류하게 돼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재벌입니다. 이런 재벌이 사익 편취로 해서 돈 빼먹기를 방지하는 것을 위해서 5조 이상 되는 기업을 이제 공시를 하게 돼 있는데요. 이게 공시를 하는 기업 중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조그마한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돈 빼먹게 할 우려가 있는 회사가 무려 700몇 개로 지금 늘어나 있어요. 예. 그런 회사가 지금 돈을 빼먹을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데 그중에서 지금 도표에 나온 444개 회사는 그 지분이 총수 일가의 지분이 굉장히 크면서도 현행 규제의 어떤 사각지대를 살짝 빠져나간 회사, 그런 회사가 444개나 된다. 그 회사가 최근 들어서 크게 늘어나고 있다. 특히 말이죠. 지금 가장 악질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사익 편취의 방법이 해외 회사를 하나 세웁니다. 예. 자기 지분이나 자기 아들 명의로 회사를 세워요. 그런데 해외 회사가 다시 한국 기업을 자기 회사 주식을 사요. 그런데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에서는 그동안 해외 회사는 정부가 체크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 얼마나 주식을 사고 일감 몰아주기를 얼마나 하는지 이것을 알 길도 없었고 공시하지도 않았거든요. 그런 대목을
편법을 활용해서 많이 지금 빠져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정부가 공정거래법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부터는 현재 지금 IT 기업 등 이 편법 사익 편취를 하려고 하는 의심을 받고 있는 444개사 회사에도 조사를 하겠다. 이런 얘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나머지 300개 회사는 아예 지금 규제 바깥에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IT 기업들요. 지금 구글이나 애플도 구글 갑질 방지법이 나와 있고 전 세계가 지금 IT 기업의 갑질에 대해서 상당히 분노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이런 면에서는 지금 이렇게 계속된다면 존경받기 힘들 게 아니냐. 이 혁신의 아이콘이라고 그러면서 현재의 많은 IT 기업들은 기존 재벌 기업들을 때리면서 많이 컸습니다. 또 우리의 희망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 희망을 배신하는 거죠. 네. 그리고 자기 아들한테 상속을 하고 그로 인해서 조그만큼 상속세를 내고 그 아들 회사를 막 몰아주니까 세금 안 내고 경영권이 넘어가는. 그래서 혁신의 기업이 요즘은 기술 혁신을 하지 않고 재벌 기업들의 나쁜 그 어떤 편법 방법을 혁신의 방법으로 승계하고 있다. 이런 지금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공정위가 좀 잘 들여다보고 좀 응당한 처분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김대호의 경제 읽기 오늘도 김대호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